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중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중회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 영향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이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모두 등간 비율로 측정되며 더미 변수가 사용될 경우는 0과 1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사항을 한번 볼까요? 카페 집말가에 그 양 대표가 이제 카페를 방문한 고객들의 보유 카드 수와 월 평균 소득 독립 변수입니다. 이 소득이 이제 방문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도표 10-2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이와 같습니다. 총 이제 24개의 이제 데이터고요. 이때 소득은 이제 월 평균 소득으로서 단위는 이제 10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가설은 보유 카드 수는 이제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월 평균 소득은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이제 귀무 가설과 이거 이제 두 개 이제 귀무 가설이고요. 반대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하는 이제 대립 가설에 이제로 구성되겠습니다. 이때 대립 가설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보유 카드 수가 많을수록 방문비가 높아질 것이다. 이제 월평균 수가 높을수록 방문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더 higher, 더 high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가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연구 모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 변수가 이제 두 개고요. 현재 두 개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가 이제 방문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가설을 H1, H2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H하고 H2가 이 방문빈도, 이 종속 변수의 방문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하여 이제 분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분석 절차는 분석에서 회귀 분석의 선형으로 가고요. 선형회귀라는 이제 메뉴가 나오면 방문 빈도를 이제 종속 변수에 포함시키고 독립 변수에 이제 보유 카드 수와 소득을 갖다가 이쪽으로 인멸시킵니다. 자, 이때 여기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는 이제 입력, 단계 선택, 제거, 후진, 전진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과 단계 선택 방법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입력이라는 것은 이 독립 변수가 이제 동시에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인 선택 방법은 투입된 독립 변수 중에 중요한 변수부터 차례차례로 이제 투입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입력에 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입력에 의한 분석에 대해 설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R제곱이, 근데 요건 제가 이제 R제곱 변화라고 이제 아까 표시한 거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이제 R제곱의 값을 보시면, 설명력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846이고요. 이때 이제 회귀식은 이제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은 F가 57.47이고, 유형률이 0.000인데, 이때 자유도가 이제 2일 때의 F값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독립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주는 그 값을 보면 이 개수값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의 개수값을 보면 상수는 이제 0.124고요. 보유 카드 수는 비표준화 개수값이 0.914고 표준화 개수값,
그 상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베타 값은 우리가 0.428이고 t 값은 3.51, 유효확률은 0.001. 이거는 이제 0.01보다는 작죠. 그래서 그렇고 소득 같은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표준의 개수가 0.884고 표준의 개수가 0.565고 t 값이 4.645, 유효확률이 0.000.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01보다 우리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을 본다면 두 개의 독립 변수 중에 이 소득 변수가 더 그 방문 빈도의 영향을 보유카드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보유카드 수와 월평균 소득의 독립 변수를 이제 방문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다중회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근데 요 앞에 이제 원래 이제 입력에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엔터 방식인데 입력 방법에 의한 다중회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회계식의 설명력은 이제 0.84로 84.6%고요. 이 F값하고 이제 유효확률 값을 표시를 해서 회계식이 유의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되고요. 따라서 회계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봤던 이 값의 비표준화 값의 상수에 있는 값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카드 수와 소득의 각각 비표준화 회계계수 값을 여기다 이제 포함시키면 됩니다. 즉, 회계식을 할 때는 여기를 보게 되면 비표준화 값을 쓴다는 겁니다. 비표준화 값. 꼭 이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식은 사실 이제 수요 예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보유카드 수와 월평균 소득이 만약에 우리가 계산 예측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방문 빈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식이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독립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표준화 계수값, 베트 값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표 10-1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면 보유카드 수가 방문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0.428.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42.8%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이제 0.565, 56.5.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 소득이 보유카드 수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문 빈도에. 따라서 이런 정리를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해서 월평균 소득과 보유카드가 수두로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을 미칠 때의 이 영향의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값이 표준화 값이나 비표준화 값이 전부 플러스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표시되면 이제 마이너스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시가 없으면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부호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때의 영향의 방향은 방문 빈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왔다. 그러니까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 더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따라서 HA1과 HA2 일반적으로 그냥 H1, H2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택되었다, 지지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표를 이와 같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입력에 의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단계적인 선택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제 절차로 가게 되는데요. 분석, 회계분석, 서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방법에 가서 이제 단계적인 선택 방법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변수 두 개를 다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시키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분석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모형의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일본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모형이 나오는데, 처음에 소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유카드 수가 이제 입력이 된 겁니다. 진입이 한 거죠.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 RJ 값이 0.75였다가 두 번째 들어가니까 0.84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회기식의 그 특성이 변수가 하나일 때보다 변수가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변수가 추가될 때보다 회기식의 이 설명력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846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기식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앞에 엔터의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순서 맞게 소득이 이제 그 영향을 더 미치니까 맨 앞쪽으로 나타났고, 이제 보유카드 수가 0.42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외된 변수를 이제 이거 1단계에서 이제 했을 때 이제 제외되고 2단계에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 입력에 의한 방법이랑. 그래서 회기식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설명도 그 월평균소도 이제 보유카드의 순으로 이제 그 방문비의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나타났다. 따라서 H1과 H2를 채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회기식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그 수요 추정을 할 수가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형적으로만 모든 걸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다중행위 분석을 이용하여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찾아서 그 이제 회기식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보면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두 개밖에 제시는 안 했지만, 사실은 다중행위 분석은 두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변수에 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더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두 개 반이 되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접근성의 문제도 있죠. 집에서 뭐 갖고 오냐 안 갖고 오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메뉴도 영향을 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가 되니까 뭐 커피라든가 그다음에 그 빵, 제빵이죠. 제빵 또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음료들, 커피 이외에 다른 음료들, 뭐 주스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음료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제 그 카페에서 만드는 다양한 그 식음료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다 다 이제 포함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도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이제 직원의 그런 그 친절도 뭐 이런 것, 좋은 건 서비스 변수들이 여기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복잡한 변수를 많이 포함시킬 수는 없으니까 두 개의 변수를 포함시켰고요. 그런 변수들은 향후에 논문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문 빈도를 추정하는 한번 이제 그 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엑셀 파일로 여러분이 아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맨 앞에다 이제 독립변수, 뭐, 여기 순서대로, 이거 방문비도 이 앞쪽으로 되고, 이 뒤쪽으로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데이터 사용된 값들을 갖고 한 건데, 다 했더니 아까 뭐라 했냐면 상수가 0.124고요. 그 보유카드 수의 그 표준화 계수값이 그 9.914. 비표준화 값이 이제, 월평균 소득의 비표준화 계수값이 0.884.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됐었죠? 그렇지? 비표준화 계수값하고 보유카드 수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월평균 소득의 비표준화 계수하고 이제 월평균 소득을 이제 곱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비표준화 계수값하고 보유카드 수니까 보유카드 두 개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제 곱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딱 보면 B3하고 F3죠. 그 B3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3 요 값이죠. 요 값이 이제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곱해서 1.8이 나왔고 요거는 이제 2.5 그 C3하고 이제 G3 요거 이제 곱해서 나와서 요 방법미도 추정치는 이제 그 상수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비표준화 계수가 곱하기 한 거예요. 요가 이렇게 해서 4.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복사해서 이렇게 되면 뭐 금방 이제 이게 엑셀에서 이제 값이 구해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값을 갖고 한 거고 추정치를 갖고 한 거고요. 내가 이제 실제 다시 데이터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카드를 만약에 3개를 갖고 있다. 근데 월평균 소득이 6.7이다. 그러면 8.8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일단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8.8에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엑셀 파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식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추정하게 되면 나중에 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 표도 우리가 그 보고서에 그 첨부 파일 별첨으로 그 어펜딕스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훨씬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해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했을 때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에 독립변수가 2개이면서 이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때, 그리고 종속변수의 수요 추정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예측할 때, 그리고 이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